이 이야기는 국민연금공단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덕분에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재정을 아껴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땀 흘려 부은 내 소중한 국민연금. 그런데 정작 받아야 할 때가 되어서는 누구는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고 누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로 평생 후회의 눈물을 삼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정보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 58, 국민연금과 노후 재무설계 분야에서 32년간 한 길을 걸어온 김연금입니다. 제 전공은 사회복지학, 그 중에서도 연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를 평생 고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아니 수만 명 하는 어르신들의 피 같은 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이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보험료를 냈는데 누구는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누구는 쪽방 신세를 걱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특히 몇 해 전 제 오랜 지인이었던 정호철 씨의 사례는 저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단지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강보험 피부 양자에서 탈락하고 기초연금마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참담한 표정, 허탈한 한숨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단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 제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들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국민연금 모르면 평생 후회하는 5가지 비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은 최소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아끼실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혹은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귀한 정보들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국민연금 개시 타이밍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눈물을 부르는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정호철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철님은 61살 되던 해에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개시 안내 우편물이 날아오자 이제 나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달 통장에 18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 것을 보며 처음 몇 달은 그렇게 든든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마치 평생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연금 소득 발생으로 직장 건강보험 피부 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호철님은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우자분이 받고 계시던 기초연금 월 32만 원마저 소득 기준 초과로 지급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호철님은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호철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김 전문가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연금 180만 원 받는다고 좋아했는데 건강보험료 15만 원에 집사람 기초연금 32만 원까지 날아가니 실제로는 13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 손에 들어옵니다.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연금을 받지 않는 편이 나았을까요?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호철님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의 중요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들고 반대로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무려 7.2%씩 늘어나는 마치 마법과 같은 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철님의 경우 만약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월 180만 원이 아니라 4년치 연기 가산율 28.8%가 더해진 약 232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65세까지는 따님 밑에서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내고 배우자분 기초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의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죠.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자 호철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몇 푼 때문에 평생 받을 연금액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이죠. 다행히 국민연금에는 지급 연기 신청이라는 구제책이 있었습니다. 호철님은 제 조언에 따라 곧바로 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셨고 4년을 기다려 65살부터 다시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232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호철님은 김 전문가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하마터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습니다. 라며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깨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개인형 퇴직금 IRP 계좌에 넣어두고는 그냥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60살의 이연아 님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아님은 35년간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약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쌓여 있었죠. 연아님이 처음을 찾아오셨을 때 전문가님 퇴직연금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찾아 쓰려고요. 당장 생활비는 남편 연금으로 충분하고 국민연금도 곧 나올 테니 굳이 지금부터 건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연금에는 아주 중요한 세금 혜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금 형태로 분할해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무려 30%,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4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아님의 경우 3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약 2,5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12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면 세금은 1,2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무려 1,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이 되는 연차가 연금 수령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연아님처럼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좌에 돈을 묵혀두면 그 5년은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셈입니다. 제가 연아님 지금이라도 당장 연금 수령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단돈 1만 원이라도 인출해서 연금 수령 연차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더니 연아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그럼 매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다급한 질문에 저는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수령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결국 연아님은 매년 1천만 원씩 30년에 걸쳐 퇴직연금을 받기로 계획을 수정하셨고 이를 통해 1,300만 원의 세금 절감은 물론 매년 든든한 생활비까지 확보하게 되셨습니다. 반대로 64살의 민수지님은 퇴직하자마자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셔야 했죠. 수진님은 상담 내내 선생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나눠서 받으면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요. 2천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1년은 넘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인데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통장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혹시 연아 님이나 수진 님처럼 소중한 돈을 잠재우고 있거나 이미 큰 손해를 보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연금 수령 순서에도 황금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꺼내 쓰라는 원칙입니다. 은행 적금을 해지할 때 어떤 것부터 깨시나요? 당연히 이자가 가장 낮은 것부터 손대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금에 있어서는 이 당연한 원칙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63살 은철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은철님은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개인연금까지 여러 개의 연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두드리셨을 때 은철님은 이미 국민연금부터 받고 계셨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 60살부터 받기 시작하셨으니 정상 수령액보다 12%나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은철님, 혹시 다른 연금 상품들의 예상 수익률은 알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니 글쎄요. 워낙 오래전에 가입한 것들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서류를 뒤져가며 각 연금의 수익률을 계산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철님이 보유한 개인연금의 예상 수익률은 연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연 7.2%라는 엄청난 복리 효과로 불어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은철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철님, 지금 마치 연 1.8%짜리 적금은 고이 모셔두고 연 7.2%짜리 고금리 예금을 먼저 깨서 쓰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제 말을 들은 은철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차피 다 내 돈인데 뭐부터 받든 무슨 상관이람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듯했습니다. 아, 그럼 개인연금부터 받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서 받아야 하는 거였군요라며 뒤늦게 깨달음을 얻으신 은철님은 즉시 국민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대신 개인연금을 먼저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당분간 예금을 조금씩 활용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셨죠. 그리고 2년 후 65살이 되어 다시 국민연금을 개시했을 때 은철님의 통장에는 매달 200만 원이 아닌 224만 원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수령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도 10년간 받는 연금 총액이 약 2,500만 원이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은철님은 선생님 정말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라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고객님의 연금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순서로 기다리고 있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연금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비밀은 쓰고 남은 연금 절대 그냥 두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금 재투자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냥 그 돈을 다 써버려야 한다고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70살의 신옥자님의 사례를 통해 그 편견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옥자님은 혼자 사시는데 자녀분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옥자님이 받고 계신 연금액은 상당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40만 원, 퇴직연금 월 60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월 90만 원을 받고 계셔서 총 월 수령액이 29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옥자님의 실제 한 달 생활비는 180만 원 정도여서 매달 1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옥자님은 이 남는 돈을 은행 보통 예금 통장에 그냥 넣어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끔 이자가 붙는 것을 보면 소소한 재미는 있었지만 딱히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제가 옥자님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옥자님, 혹시 남는 돈으로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톤티형 연금보험을 하나 더 들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톤티형이라는 생소한 단어의 옥자님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 공동기금을 만들고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가입자들에게 연금 형태로 다시 나눠주는 방식인데, 특히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옥자님이 현재 70살이시니 70세 가입 기준으로 톤티형 연금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75살부터 평생 매달 30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기존 연금 290만 원에 30만 원이 더해져서 총 320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옥자님의 눈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또 새로운 보험을 들어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지라며 망설이셨지만 매달 남는 돈을 그냥 썩히느니 미래의 나에게 투자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고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현재 옥자님은 2년째 톤티형 연금 보험료를 마치 적금을 붓듯이 즐겁게 납입하고 계십니다. 김 전문가님, 매달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 몇 푼 안 붙었는데 이건 3년만 더 참으면 연금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옥자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옥자님처럼 연금이 남아도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68 박무현님은 오히려 연금이 부족하여 저를 찾아오신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계셨지만 실제 생활비로는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매달 7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매달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는데 이러다 정말 돈이 바닥나면 어쩌나 밤에 잠이 안 옵니다라며 하소연하셨죠. 이때 저는 무연님께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무연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의 시세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75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지잖아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무연님, 지금 매달 예금 70만 원씩 빼서 쓰시는 것도 결국 자녀분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년만 지나면 예금이 바닥날 텐데 그때는 결국 집을 팔거나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써야 할 집이라면 지금부터 연금으로 바꿔서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라는 제 설득에 결국 주택연금 가입을 결심하셨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의 주택, 연금 75만 원이 더해져 월 155만 원을 받게 되신 무연님은 선생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 걱정하느라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객님의 통장에는 매달 얼마의 돈이 남거나 혹은 부족하신가요? 그 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5번째 비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저는 주택연금을 최후의 방어선이자 때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은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훌륭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앞서 박무현님의 사례를 통해 주택연금의 효용성을 잠시 언급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72살의 박무현님이 처음 상담실을 찾았을 때 그분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30만 원씩 모자라는데 아들 녀석은 저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정말이지 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무연님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을 받고 계셨지만 병원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실제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길까도 생각해봤지만 요즘 전세금도 워낙 비싸고 나중에 또 이사할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무연님께 주택연금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매월 약 75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드렸습니다. 무연님,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집값에서 그동안 받으신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분들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받으신 연금이 집값보다 많더라도
추가로 부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연님은 여전히 그래도 선생님 자식에게 물려줄 집 한 채 없이 가는 게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던진 질문 하나가 무연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연님, 지금 아드님께서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면 무연님께서 매달 돈 걱정에 시달리시고 그로 인해 아드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지는 것보다는 무연님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서 당당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드님께도 더 큰 행복이 아닐까요? 이 말에 무연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결국 아드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신 후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하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만난 무연님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말씀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후회 안 합니다. 매달 155만 원을 꼬박꼬박 받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아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어졌고 오히려 가끔 손주 녀석들 용돈까지 쥐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드님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말씀에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 봐 서로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제가 편안해 보이는 걸 보니 안심하는 것 같아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5살의 김영희 님이 계십니다. 영희 님은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4억 원 정도 되는 제법 큰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집이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에는 청소나 관리도 힘들고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라며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영희 님께는 주택연금과 함께 이사 옵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영희 님, 주택연금을 신청하셔서 매달 연금을 받으시면서 지금 집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주택연금은 이사를 가더라도 처음 가입했던 주택 가격 기준으로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을 옮기면서 생기는 차액은 생활비나 비상금으로 활용하시고요. 영희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4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월 약 120만 원을 신청하신 후 2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시면서 2억 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이 돈은 안전한 예금으로 넣어두시고 매달 120만 원의 주택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훨씬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집도 작아지니 관리하기 편하고 돈도 넉넉해지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니까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고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그리고 현명하게 받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최대한 늦춰서 받으십시오.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불어나는 마법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둘째, 퇴직연금은 절대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 금액이라도 연금 개시를 신청하여 소중한 절세 연차를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 종류의 연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먼저 꺼내 쓰십시오. 수익률 높은 우량 자산은 최대한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이 노후 자산을 불리는 핵심 원칙입니다. 넷째, 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쓰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절대 그냥 통장에 잠재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재투자하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5째, 주택연금은 최후의 보루이자 때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연금 수단으로도 생활이 어렵거나 노후 자금이 불안할 때 주택연금은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조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 역시 3년 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모든 원칙들을 제 자신에게도 하나하나 적용해보면서 노후 계획을 꼼꼼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것은 연금은 정말이지 타이밍과 수령 방식, 이 두 가지가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분명히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연금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고민했던 순간들이요. 혹은 복잡한 서류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오늘 어떤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바꿔보시겠습니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던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 연금 수령 신청을 해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주택금융공사에 전화 한 통 걸어 주택연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는지요? 지난 32년간 수없이 많은 분들의 연금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아주 작은 관심과 약간의 계획만 있다면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황금알, 바로 숨겨진 정부 지원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이 가득할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주에도 귀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